자, 4월 30일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부자아빠 김부장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 5시를 지나서 장이 마감됐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또 다시 하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종투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조롱거리를 삼고 있어요, 우리를. 뭐 이거 왜 들고 있냐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타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단기 차익 실현도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 이전 두 개 핵심 파이프라인 진행되고 있다는 거 위에 지금 아토피 임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APB A1과 APB R3에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 이벤트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평단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갈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정은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엔도 2026 6월 13일부터 열리는 이 관련해서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 임상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날 전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전에 먼저 큰 움직임이 먼저 있겠죠. 이미 사실 우리 개인과 이제 실제로 이제 내부 정보에 대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저 발표 때 딱 모두가 그제서야 정보를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보에 대해서 선취할 수 있는 그런 큰손 자금이나 간접적으로 미리 물량 정리 흐름이 나오거나 혹은 반대로 미리 큰 베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전후로 굉장히 영향이 클 텐데 특히나 이제 6월 13일부터니까 이제 슬슬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6월 초뿐만 아니라 이제 한 5월부터 미리 이제 큰 손의 자금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추가로 들어오는지 혹은 오히려 미리미리 슬금슬금 물량 정리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엔도 2026에서 발표되는 이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먼저 선 반영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끌고 오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임상 데이터가 만약에 기대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계속 안 좋아요. 에이프릴 바이오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도 있고 삼청단도 있고 알테오진도 그렇고 자꾸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대했던 재료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재료가 나오자마자 급락의 흐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나타나고서야 별로네 기대보다 별로네 하고 그제서야 팔려고 하면은 뭐예요? 이미 진작에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직전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뉴스 나오자마자 당일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거나 그게 바로 삼천당이고 재료 나오기 전에 미리 하락의 흐름이 만들어졌던 거는 알테오젠이고요. 그렇죠. 에이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약간 꺾인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찍는 이유가 뭐 매도 관점으로 찍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이 영상이 연휴에 이제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연휴 때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이 영상 클릭한 거에 있어서 내 소중한 20분, 15분 이 영상에 투자하길 잘했구나, 클릭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10초만 한번 부탁드리면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오늘자 일단은 최근에 떨어진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봐도 좀 명확해요. 뭐냐면 매도벽이 지금 매물벽이 지금 떡하니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 지금 물려 계신 거는 개인분들이거든요. 개인분들이 그 에이프릴 바이오 올라오는 대로 지금 정리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막히면서 또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홀더라고 하면은 또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혹은 여전히 물려 있어서 이거에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 다 제 영상이 널리 퍼져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결국엔 저는 이제 여기를 조건부로 뚫고 올라갔을 때 성공했을 때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건데 이 영상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점에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상승이라고 댓글 딱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구독과 좋아요 센스있게 눌러주시면서 이 댓글의 온도가 더 많이 퍼지게 되면서 알고리즘을 타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그나마 주주분들이 개인 주주님들이 매도세를 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신호탄이 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누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4시간 봉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매물벽이고요. 그리고 일봉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매물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구간이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요. 비교적 최근에 제가 찍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딱 2가지 예시만 들어드리면은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도 이제 시장에서 보는 예상 수치가 이전에 비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100배 이상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월봉상에서 어마어마한 매물벽이 바로 턱하니 위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뚫기 굉장히 어렵다. 올라갈 명분이 충분해도 우리가 이런 매물벽을 뚫는 게 아직은 당장 힘들다라고 하면은 일단 당장 못 오르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 일봉상에서 상단에 해당 구간에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추가적인 개인분들의 투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어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 하나만 나왔을 때 하나만 매달리고 이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판 내는 그런 재료인 경우에는 삼천당처럼 삼천당은 딱 재료 하나 가지고 경구용 당뇨약 이거에 대한 내용, 기술 이전 수출, 계약 금액에 대해서 기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20만 원에서 120만 원 갔었죠. 그 이거 하나로. 근데 이 기대 하나 재료가 지금 기대보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적게 나오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상 데이터 이벤트 이거 하나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미 기술 이전 2개 핵심 파이프라인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위에 또 지금 임상 데이터 이벤트가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응증 확장 기대 확장을 붙일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보다 임상 데이터가 조금은 부진하더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올렸던 걸 다 되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만약에 이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좀 간단하게 그냥 좀 갖고 왔어요. 혹시나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고 사실 바이오주가 지금 정말 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유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마음이 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비유를 하자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정말 비유하자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냥 맛집 레시피 회사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맛집 레시피 회사다. 그러면은 에이프릴 바이오는 약을 직접 끝까지 그냥 팔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라기보다는 뭐다? 우리 레시피 잘 만드니까요.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가져가서 한번 장사해 볼래요? 이런 회사의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레시피가 바로 SAFA 플랫폼입니다. SAFA 플랫폼. 자, 플랫폼이란 게 뭐예요? 하나의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여러 약품에 여러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 기술이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정말 잘 나오면은 여러 빅파마들, 엄청난 대형 회사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라이선스나 기술 이전 등 엄청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한편으로는 재료가 나오자마자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급하락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반대로는 성공하게 됐을 때는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게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이오 전부 다 믿을 게 못 대가 아니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악재는 아닌데도 미리 선반영이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조금 조정되고 있는 거고 삼천당은 정말 말 그대로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계약 금액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기대 가격이 다 조정받는 거고 애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이 뭐가 지금 재료가 나왔는데 실망감의 매물이 아니죠. 말 그대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매도벽을 아직 못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어가 보자면은 자, 그래서 SAFA 플랫폼 기술은요, 뭐냐면 약효가요, 몸 안에서 오래가게 해주는 포장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딱 이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또 잠깐 현실로 돌아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마운자로를 지금 처방받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꽂아야 돼요. 배에다가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술을 또 마운자로 이런 쪽에다가 다이어트 약에다가 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일주일마다 맞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아도 약효가 오래가게 만드는 이런 기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 뭐 또 다른 약 여러 가지가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정말 잘 데이터가 정말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와 계약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다 줄을 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이 그냥 커피라고 비유를 하면 SAFA는 커피가 식지 않게 오래오래 따뜻하게 해주는 뭐 텀블러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 애플바이오가 그런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미 여러분들 대형 회사들이 레시피를 이미 사갔습니다. 이미 레퍼런스도 있는 거다. 이미 어느 정도 이 기술력에 대해서 대형 회사들이 한번 사겠습니다. 그 레시피.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 레시피 좋아요 하고 혼잣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룬드백이라고 있죠. 룬드백 그리고 에보뮨이라는 해외 회사들이 이미 돈을 주고 레시피를 가져갔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식당으로 치면은 그냥 동네에 맛있다고 소문난 정도가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와가지고 이 레시피 우리도 한번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계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진짜 이 레시피로 장사가 계속 잘 되냐? 그러니까 일단 이 기술을 보고 프랜차이즈 회사가 기술 레시피를 사갔어요. 사갔지만 이게 또 실제로 사간 다음에 이걸 적용했을 때 잘 팔리는 게 보여야 돼요. 그쵸? 식당으로 비유하면은 일단은 APB R3 이게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이건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쪽의 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식당으로 비유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테스트 매장에서 손님 반응이 꽤나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레시피 진짜 통하네. 이거 반응 좋네. 그럼 아토피 말고 또 다른 피부 질환 혹은 뭐 장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나? 다른 회사들도 이 회사 레시피 사가려고 하나? 그러니까 즉 APB R3는 이 회사의 기술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첫 손님의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PB-A1도 지금 여기 적혀 있죠. APB-A1은 곧 나올 또 본 시험의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APB-A1이에요. 이거는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 용어는 어려운데 그냥 눈이 튀어나오거나 염증이 생기는 병 쪽에 대한 약입니다. 비유하면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제 가장 밀고 있는 신메뉴의 정식 시식회다. 이미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시식회의 결과예요. 시식회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레시피 진짜 좋구나. 반응이 좋은데 당연히 돈 벌어야죠. 매장을 늘려야겠죠. 근데 별로면은 야 기대했는데 아직 좀 애매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딱 관전 포인트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챙겨놔야 됩니다. 지금은 레시피는 좋아 보이는데 대형 프랜차이즈가 진짜 이거를 전국 매장으로 키울 수 있을 만큼 정말 괜찮은 레시피인가? 괜찮은 기술일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더 쉽게 말하면은 APB R3는 이미 손님이 반응이 좋았던 테스트 매장이다. 그런데 APB A1은 곧 열릴 굉장히 큰 시식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식회가 언제다? 엔도 2026년 6월 13일부터 열리는 여기가 정말 큰 시식회인 겁니다. 여기 가서 우리 에이플바이오가 기술력을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데이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반응 완전 좋은데요. 사갈 사람 손 드세요. 당당히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다 와가지고 빅파마들 관계자들 와가지고 에이프리바이오 뭐 이런 기술이 있다면서요. 근데 저번에 테스트 결과 좋았다던데 레시피. 이번에 레시피도 정말 좋아가지고 반응 좋으면은 우리가 아예 그냥 독점으로 라이선스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그러면은 얼마 벌까요? 하면서 얼마? 이거 독점으로 우리 기술 라이선스 계약하면은 이거 독점? 야 우리 돈 얼마 벌겠는데? 그냥 빨리 에이프리바이오랑 지금 라이선스 계약 얼마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주가에 반영될까요? 안 될까요? 반영되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언제 나온다? 엔도 2026년 6월 13일에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때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정말 많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거란 거예요. 그럼 미리 움직이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쪽 혹시나 큰 손들이라고 합시다. 큰 손들의 움직임이 미리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은 이 일정 전에 이미 베팅이 조금씩 슬금슬금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반대면 뭘까요? 이미 어느 정도 베팅 들어온 물량들을 정리하려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엔도 2026에서 에이프릴바이오가 다음에 본 시식회에서 이 시식회에서 다음에 레시피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큰 손들이 미리 베팅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미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단순히 저 시식회 직전에만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큰 손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뭐 개인들은 물량을 우리가 만약에 뭐 사는 물량이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이상은 하루 만에 그냥 정리 가능하잖아요. 1초면 그냥 팔 수 있잖아요. 근데 큰 손들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필요해요. 팔려고 하면은 이걸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산다고 해도 살 수 있는 물량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호가창에 저기 위에 지금 큰 손들이 봤을 때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데 호가창에 물량이 저기 9만 원만 걸렸어. 9만 원에. 9만 원에 걸렸어. 아니 큰 손들이 베팅을 하고 싶어요. 야 얘네 뒤에서 정보 미리 한번 들어보니까 레시피 이거 장난 아니라는데 주가 미리 오르겠네. 미리 사자. 라고 했는데 호가창에 저기 9만 원대에만 물량이 싹 있어요. 그럼 큰 손이 물량을 더 모으고 싶은데 저기 위에 호가창에 9만 원대에만 물량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일단 뭐 그냥 사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게 되면서 당연히 호가창 쭉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터지고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양봉은 엄청나게 하루 만에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제 큰 손들이 물량이 많다라고 해요. 최대한 미리 정보를 접했을 때 야 이거 레시피 애매하대 이거 이거 조금 그래 애매해 일단 좀 팔자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파는 양 자체가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또 절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어요. 판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최대한 데이터 나오기 전에 뉴스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팔려고 했는데 다 못 팔았어요. 다 못 판 상태로 뉴스가 나왔어. 이제는 개인들이 봐도 이거는 악재야. 야 얘네 데이터 뭐 없네. 주가 못 올라가겠다. 우리도 던지자. 그런데 큰 손들도 정리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대량으로 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개인들의 투매와 큰 손들의 투매, 남아있는 물량까지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날 전후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수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의 성격이 지금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일단 눌린 거는 매물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런 수급의 흐름에 있어서 손이 바뀌는 주체, 지금 여전히 물량 갖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 샀던 주체는 누구인가, 최근에 판 주체는 누구인가, 이걸 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 기관 보유수량 초록색, 외인 파란색, 개인 빨간색입니다.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왔었던 2025년 8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번 봤을 때 자, 개인분들이 많이 사놨다가 물량을 어떻게 됐어?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 보유량이 줄었어요. 그럼 개인분들이 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인과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까지 적극적으로 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쪽에 더 무게감을 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외인과 기관이 밑에서 산 물량을 비싸게 사준 형태가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미리 진짜게 많이 사놨는데 외인과 기관이 우리 개인 물량을 적극적으로 사게 되면서 개인분들의 보유수량이 줄고 외인과 기관의 보유수량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자 보세요. 외인과 기관의 보유수량이 이렇게 늘어났죠. 이 기간 동안에. 이때 늘어났죠. 그쵸? 늘어났어요. 이때 샀다란 거예요. 개인들이 호가창에 걸어놓은 물량 개인분들은 저기 밑에서 진작에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호가창에 걸어놓은 물량 외인과 기관이 여기서 샀다라는 그쵸? 여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샀어요. 지금까지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기관들은 조금은 정리했어요. 그쵸? 근데 또 외인은 또 샀어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은 여전히 지금 많이 보유수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극적으로 최근에 보유수량이 늘었던 구간에 비하면 지금 거의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외인과 기관이. 이때 개인 물량 적극적으로 사면서까지 베팅이 들어온 기관과 외인의 물량이 혹시나 조금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단계거나 거의 보합세예요. 보합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이랑 외인이 우리 개인의 물량을 사주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요. 어차피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오를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분들이 이럴 때 물려있죠. 이럴 때. 고점에서 우리 개인들끼리 물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구조대 언제 오나요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예시가 그렇죠. 에코프로가 다 같이 전 국민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올렸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최근에 절반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 개인들만 위에 잔뜩 있는 경우 그럼 큰 손들이 여기 고점에 물린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사주는 경우는 언제냐 보통은 어차피 비싸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인들의 물량을 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이프릴바이오는 밑에서 개인들이 잘 사놓고 비교적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개인 물량 샀는데 그 구간이 여기에요.
우리 개인분들도 여기 좀 물려 있을 수 있겠지만 위안이 되는 거는 개인들 물량까지 사면서 베팅한 외인과 기관이 여전히 보합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두 가지. 외인과 기관이 충분히 해당 구간에서 개인의 물량을 사면서까지 추가적으로 산 이유는 뭐다? 어차피 다음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준 거다. 그쵸? 외인과 기관이요. 그냥 아무 자리에서 사겠어요. 자선 사업도 아니고 개인들이 물려있던 물량 적극적으로 사준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을 기대하더라도 여기서 또 두 개가 나눕니다. 다음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이것도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다음 기대. 다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매수는 했지만 두 가지로 갈려요. 무조건적인 상승.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확률이 높아서 베팅한 거. 두 번째는 이벤트에 따라서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리스크 대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 얘기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생산량을 매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미리 알기 쉬운 그런 종목들,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주가의 적정 가치를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큰 손들이. 그쵸?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나요? 아무리 외인과 기관이라 해도 한참 인상하고 있을 때는 데이터가 지금 미리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기 두드리기는 어렵다. 근데 발표 전쯤에는 미리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갑자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경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잘 된 경우를 한번 미리 산정을 해봤을 때, 미리 전제를 해봤을 때, 안 될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는 리스크 대비 되는 경우의 상승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아셨죠? 어차피 더 오를 거에 생각하더라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예측 가능한 범위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한 거. 두 번째, 결과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잘 됐을 경우에 상승분에 대한 손익비가 상승분이 꽤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베팅이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걸 뭐 큰 손가 외인과 기관이 미리 알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알더라도 이거를 물량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미리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당일이 돼서 결국에는 투심이 안 좋아서 결국엔 떨어질 것 같을 때는 그때도 그냥 확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이 극명하게 잘릴 수 있다라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여러분들 에이프릴 바이오 무조건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건 조금 어불성성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오를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APB-A1 이거 발표되는 엔도 2026년 6월 13일자 이때 데이터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이거나 최소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상승분은 우리가 미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무색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비유해드렸죠. 레시피가 효과가 있네. 대형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얘네 레시피를 이용해서 팔면은 지금 손님들 반응 너무 좋네. 그러니까 매장 늘리면 돈 더 벌겠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에이프릴 바이오랑 아예 계약을 좀 해야겠네. 독점을 좀 해야겠네. 라이선스를 해야겠네.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거 알겠죠. 우리 기술력 좀 쩌네. 이거 싸게 못 주겠는데 좀 많이 부르자. 한 5조 정도 부를까? 독점하려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규모가 점점 커지고 만약에 이 레시피의 효과가 정말 압도적인 기술이다. 여러분 보세요. 약효를 오래 가게 만드는 플랫폼 기술이래요. 약효를 오래 가게 만드는 이거 사기예요. 사기급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 효과가 얼마나 가게 만드는가도 중요한 거고 어떻게 오래 가게 만드는가도 중요할 텐데 이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만약에 증명해버리고 그걸 데이터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다 압도 터서 진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상상력을 붙였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쩌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 잘 안 될 줄 알고 팔았는데 야 걔네 진짜 데이터 잘 나오고 그것 때문에 뭐 일라이릴리 뭐 화이자 이런 애들이 앞다퉈가지고 계약한다라고 해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무슨 뭐 라이선스 계약을 뭐 10조 부르던데 야 내가 이걸 왜 상상을 못했을까? 한번 그래도 비중이 조금이라도 나만 남겨놓고 한번 베팅이라도 해볼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삼천당, 알테오젠 이런 경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잘 됐을 경우를 대비하면 리스크 대비 상승분이 엄청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프릴 바이오 왜 투자하세요?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이오주에 비중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이 넣지 않아도 그런 종목 중에서 정말 성공하는 케이스가 한두 개만 잘 잡아도 상승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투자고 꽤나 흥미로운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중에 가서는 난 에이프릴 바이오를 그냥 차익 실현하려고 투자한 트레이더 관점이 아니라 난 얘네 진짜 기술력 믿었어.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뒤에. 자랑 에이프릴 바이오. 야 너네 투자를 해야 해, 투자. 기술력을 봐야지 하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데서 흔들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그래서 한번 그 정도 충분히 상상력을 우리가 붙일 수 있다. 다만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 거의 뭐 에이프릴 바이오 거의 뭐 IR 담당자 거의 뭐 약팔이 수준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그냥 무조건 사게 만드는 그런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상마다 어느 순간마다 아무리 삼전이어도 아무리 하이닉스여도 아무리 S&P 500이라 해도 우리는 매도해야만 하는 순간은 챙겨놔야 됩니다. 시장에서 만약이라는 게 있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고 뭐 당연히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가장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외인과 기관이 여전히 지금 베팅 물량이 갖고 있죠. 얘네가 근데 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얘네마저 나가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우리 개인 주주님들은 정말 펜트하우스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땐 여러분들이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물린 상태로 장기 투자. 그러다가 1, 2년 지나서 여러분들 본전 오면은 여러분들 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럼 어떤 창구가 힌트가 될 수 있느냐? 힌트를 얻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상위권 창구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창구로 생각해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 있죠. 개인들의 물량까지 적극적으로 먹으면서 기관과 외인의 물량이 늘어났던 그 기간부터가 지금 봤을 때 2월부터 지금 4월 말까지입니다. 2월, 3월, 4월 3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기간을 더 많이 땡기면 좋죠. 더 많이 땡기고 아예 뭐 그냥 1년봉으로 보면 좋죠. 그러면 진짜 저기 밑에 정말 쌀 때 엄청난 물량들 쌓여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세력이겠죠. 근데 이거는 창구로 우리가 추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당장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베팅이 들어온 창구가 당장 우리한테 오히려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저기 1,000원일 때 막 몇만 주, 막 10만 주 이렇게 들고 갖고 있는 그런 큰 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10만 원에서 이거 데이터 하나 좀 잘 안 나와가지고 10% 20% 빠진 거에 이 사람들이 연연할까요? 관심 없어요. 오히려 지금 또 담을까? 이 생각해요. 진짜 1,000원일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그 주가가 10만 원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당장 팔아야지 이 생각 들까요? 조정 나오면 또 더 담아볼까? 막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기 밑에 갖고 있는 큰 손 창구들 추적하는 거는 조금은 의미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런 에이프릴 바이오가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올지도 몰라에 지금 베팅이 들어온 외인과 기관의 창구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골드만, 모건스탠리 그리고 기관 자금은 어느 정도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 KB에서 어느 정도 기관 자금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겠다라고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골드만과 모건스탠리, CT 그리고 UBS에도 외인들의 물량이 여기서 나눠서 지금 해당 기간 동안에 들어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자고요? 엔도 2026년 직전에 빠져나가는지 알아보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5월이죠. 5월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영상 본 이 순간 그리고 이제 장이 이제 다음부터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슬금슬금 파는 거지. 슬금슬금 좀 아닌 것 같아. 얘네 데이터 안 나올 것 같아. 슬금슬금 팔고 우리한테만 이제 팔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얘네 레시피 좀 기대되는데 잘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사볼까? 조금 흔들면서 개인들 조금 흔들면서 물량 좀 더 모아볼까? 너무 적극적으로 사면 주가 올라버리니까 조금 횡보할 때 조금 최대한 개인들 털면서 한번 좀 담아볼까? 이건지 아니면 진짜 정리해버리는 건지 이거 판단이 중요해요.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당 창구의 매수와 매도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최소한 골드만,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UBS에 있는 외인들의 물량이 이 매수세가 최소한 유지되는지 순매도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데이터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진작에 물량 미리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하는구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베팅이 조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일단은 특히나 고점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은 고점에 지금 물량 갖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은 일단은 얘네 큰손들 베팅 나가네. 우리 개인들만 또 물량 더 받네. 이거 좀 애매한데. 진짜 호재 나와야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더 일단은 조금 팔아야 돼요. 일단은 우리도 같이 도망가자. 비율을 항상 제가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매물벽을 코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들어온 외인과 기관 창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 비유를 이렇게 해요. 관우와 장비 형님이다. 관우와 장비 형님이 추가적인 이벤트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전 자리에서 배팅이 들어왔다. 근데 그냥 배팅이 들어왔느냐? 여기에 뚫는 거에도 지금 배팅이 들어왔다. 이거 뚫으려고 우리 관우와 장비 형님이 오셨다. 와, 든든하다. 야, 뚫어주겠지? 근데 이벤트 나오기 전에 슬금슬금 장비와 관우 형님이 뒷걸음질 치네. 도망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가만히 버티고 있어요? 어디 가요 하면서 우리도 뒤쫓아가면서 일단 도망가죠, 우리도. 우리 같은 개인 주주 한 명 한 명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뭉쳐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동단결해서 그러니까 끌어올리자 이렇게 하면 가능하긴 해요. 에코프로처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긴 쉽지 않죠. 각자 다 개체가 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강하게 베팅이 들어온 외인과 기관 형님들을 관우와 장비 형님이라 생각하고 있고, 여기를 뚫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동시에 이 형님들마저 뒤돌고 후퇴하는 순간에는 우리도 그냥 일단은 나가자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요. 직장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수급창을 매일 체크하거나 사실 분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분단위로 방금 보셨던 골드만, JP, 모건스탠리 여기서 시초가에 파는지 안 파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파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또 다시 받는지, 이거를 분단위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은 그냥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업이 아닌 이상은 거의 그냥 불가능합니다. 투자자라 해도 에이프릴 바이오 하나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창은 또 1분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이걸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타이밍 못 잡을 것 같다,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내가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8431-6553 저기로 여러분들이 A라고 보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주 명단에 제가 좀 등록을 하고 방금 보셨던 이상 현상이 발생되고, 특히나 지금 엔도 6월 13일 전까지 수급 상황을 미리미리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좀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A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431-6553 저 번호로 A라고 남겨놓으시고요. 참고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때도 충분히 큰 이벤트가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월 중순 예정이고, 아직 일정에 대한 공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월 중순까지 웬만한 실적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다. 당장 깜짝으로 갑자기 이제 발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비 못한 채로 갑자기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힌트가 나왔는데 그냥 보내버리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안전벨트가 되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님들 부디 좋은 결과 나오면서 제가 매수 방송이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수 방송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아예 제가 공식으로 공개 영상으로 아예 매수가 제시랑 목표가 제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